유족 8년 견딘 학폭소송, 공경의 변호사 불출석에 허망한 종교, 3차례 연속 불출석 항소취하, 의뢰인한테 날리지 않아. 무책임한 행동으로 가해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3회 쌍방 불출석 쌍불이었다. 소를 취하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송이 없던 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양쪽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저희가 쉽게 쌍불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저 1항은 쌍불 1회의 효과입니다. 다음 기일을 잡아서 통지합니다. 자, 그럼 2항은 이 통지한 기일, 제1항의 새 변론기일. 요까지가 2회 쌍불이죠. 자, 쌍불 2회의 효과는 소취하 간주가 되겠습니다. 이 변론을 다시 살리고 싶다. 그럼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 부분이죠. 1월 이내에 기일 지정 신청. 죄송합니다. 제가 2번 쌍불을 했는데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간을 한 달을 주는 겁니다. 또 변론길이 열리겠죠. 그게 사망입니다. 3회 쌍불이 되겠습니다. 취한 것으로 본다. 이때는 되돌릴 수 없어요. 2회 쌍불에도 소취하 효과가 있는데 다만 이때는 한 번 기회를 줘요. 한 달 안에 기일 지정 신청하면 살려줄게. 자, 여기서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출석이라는 개념이 물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현장에 나오냐 안 나오냐가 기준이 아니라 변론하냐 안 하냐 이겁니다. 그래 법정에 나와서도 저 변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 불출석 처리해 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원고가 도전장을 내서 열린 경기장입니다. 그럼 이 경기장에 경기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이 자리에 와야 돼요. 이건 원고가 마련한 경기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피고는 내가 도전을 받았다 해서 무조건 가야 되냐? 그럴 의무는 없어요. 가지 않더라도 경기가 진행되는 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즉, 이 경기를 유지하게 하는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고가 오지 않았는데 피고가 이 자리에 왔다. 그럼 피고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라도 이 게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게임 유지 요구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오늘은 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피고가 현장에 있었지만 쌍불 효과를 누린 겁니다. 이렇게 2번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도전은 없었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원고가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피고가 원고가 없더라도 저는 게임을 하겠습니다. 예, 요 선택을 하면 어쨌거나 게임이 진행되고 그 결론이 나면 그 다음 원고는 다시는 도전을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하였다고 변론하지 아니했다. 이거는 주로 피고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안 오고 피고가 현장에 왔을 때 피고는 변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쌍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회 쌍불, 다음 기일 때 또 원고가 안 나왔. 재판장은 피고한테 다음에 변론기일 통보 가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원고가 2회 쌍불 알았어요. 큰일 났네. 죄송하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는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1월 이내에 기일 지정 신청. 이거는 원고가 하겠죠. 피고가 할 일은 없겠죠. 피고는 쌍불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게 없습니다. 기일 지정 신청하면 3회 기일이 열리죠. 그런데 원고가 자신이 기일 지정 신청한 그 변론 기일에 또 안 간 거예요. 그럼 피고는 변론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3회 쌍불을 만들죠. 그러면 완전히 소취하 효과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번 사건은 항소심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항소 취하 효과가 있다는 것만 다루고 나머지는 내용이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사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고가 학폭 피해자 부모고 여기에 소송 대리인이 권 변호사입니다. 피고 여러 명이 있는데 그냥 편의상 3명이라고 하겠습니다. 1심 소송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 패소, 요거 일부 승소. 예,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하나는 교육청인가 봐요. 학교 선생님도 했을 거고 이제 가해 학생 측입니다. 5억 원을 배상하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2심 피고 1에 대해서 패소를 했으니까 원고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에 대해서도 항소를 했겠죠. 자, 3에 대해서는 일부 승소니까 5억보다 더 많이 달라라는 항소를 했고요. 이 5억 원 이거 부당하다 해서 피고 3도 항소를 했습니다. 쌍방 항소가 된 겁니다. 이 항소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법정에 갔더니 원고 소송 대리인은 안 오고 피고 소송 대리인만 온 거죠. 그러니까 피고 소송 대리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원고 항소에 대해서 변론하지 않았어요. 쌍불 1회가 되죠. 자, 그러니까 법원이 기일을 또 정했습니다. 아까 조문대로.
원고 소송 대리인은 없는데 피고 소송 대리인만 왔겠죠. 그러니까 피고 소송 대리인이 변론하지 않겠습니다. 2회 쌍불이 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원고 소송 대리인이 본 변호사가 알았나 봅니다. 즉시 기일 지정 신청을 합니다. 원래는 취하가 될 뻔했는데 다행히 기일 지정 신청을 해서 또 잡혔어요. 또 안 나온 거예요. 3회 쌍불이 됐. 그때는 돌이킬 수 없죠. 여기 원고의 항소 부분이 취하된 겁니다. 처음부터 항소가 없던 게 되죠. 이 부분은 1심 결과가 확정이 됩니다. 피고 1에 대한 패소 확정, 피고 2에 대한 패소 확정. 자, 그런데 피고 3은 이 피고의 항소 때문에 이 1심이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2심은 원고를 위한 항소심이 아니라 피고 3을 위한 항소심이 된 겁니다. 즉, 요 항소는 아무 이상 없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신나게 원고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는 마음껏 자신의 변론을 하게 된 겁니다. 주장도 하고 증거도 내고, 만약에 피고 3이 항소를 안 했다면 1심 결과가 그대로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피고 3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확정 차단이 되면서 유동적이게 된 거죠. 원고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의 일방적인 항소심 진행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1심에서 5억을 선고한 이 부분이 날아간 거예요. 피고 승소, 즉 원고 패소가 됐습니다. 자, 2심에서 원고 패가 되면 일단 원고가 항소한 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 피고가 항소한 이 부분에 대한 결론, 이것에 대해서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죠. 이 상고를 하는 기간이 있어요. 이게 2주예요, 2주. 요 2주 안에 이 원고가 5억보다 더 받겠다는 요구는 할 수 없어요. 항소 취하됐기 때문에. 다만 마지막으로 이 5억이라도 지키는 상고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2주였는데 이 원고 패소, 이 선고 난 거 이거 자체를 원고 소송 대리인이 몰랐어요. 그래서 상고도 못했어요. 결국은 원고가 제기한 피고들에 대한 소송은 전부 패소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패소가 되면 어떡합니까? 1, 2, 3 전부 그동안 일어났던 이 소송들에 대한 소송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이 피고들이 소송하면서 들였던 변호사 비용을 원고한테 청구하는데 실제로 1번 교육청 여기서 1,300만 원의 소송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죠. 이 교육청을 뭐라 할 수 없는 게 이 규정에 의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청구를 안 하면 그 담당자가 직무유기가 돼요. 나머지 피고들도 할 수 있죠. 학폭 피해자로서 푼도 못 받고 오히려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일을 만든 장본인이 권 변호사입니다. 굉장히 이게 의문스러워요. 이게 사실 실무적으로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뭐 피고 선정부터 뭐 여러 가지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싹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이 사안만 갖고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 쌍방 항소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5억이라는 게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쌍방 항소하면. 이 항소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확정 차단이 되기 때문에 확보해놓고 싸운 게 아니라 제로에서 시작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 5억을 없애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하겠어요. 신보다 더 치열할 거예요. 그런데 출석을 안 한다? 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출석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뭐 기일을 몰랐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요즘 뭐 전자소송을 하면 변호사 휴대폰에 뜹니다. 계속. 그리고 캘린더에 다 입력을 하고요. 그래서 또 기일 지정 통보를 법원이 했잖아요. 그러면 또 띵동하고 옵니다. 날짜 통보가. 한번 뭐 출석 못했다 치더라도 어떻게 또 안 갈 수가 있어요? 이 치열한 항소심 상황에서 그 사이에 피고는 계속 변론을 하고 있어요. 자기 거에 대한 변론. 그러니까 원고의 항소 부분은 변론하지 않아서 쌍불 만들면서 자기 변론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2회 쌍불이면 소치화된다는 건 변호사가 기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쌍불을 했다 그러면 조심을 하게 돼 있어요. 2번을 안 간다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더 신경 쓰거든요. 쌍불 안 되게 하려고 심지어 부모상이 있더라도 출석합니다. 어떻게 2회 쌍불 이렇게 또 했는지 의문이고 기일 지정 신청까지 한 거 보면은 2번을 일부러 안 나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일부러 안 나가서 소치화를 유도했다 그럼 기일 지정 신청을 안 할 겁니다. 아차 싶어서 기일 지정 신청을 한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것까지는 했습니다. 물론 이미 이 단계에 오면 법원은 심증이 많이 기울죠. 안 좋은 인상을 줘요. 기세상 꺾이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로 이미 불성실 변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렵게 살린 이 기회에 또 불출석을 한 거예요. 자기가 지정 신청해서 잡아놓고. 자, 쌍불이라지만 피고는 계속 나온 겁니다. 이 피고는 자기 변론을 와서 계속 했어요. 기일 지정 신청해서 만든 기일은 정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바짝 정신 차리고 이걸 챙깁니다. 돌이킬 수 없는 날, 이걸 불변기일이라고 하는데 불변기일이 잡힌 거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불출석하죠?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그 뒤에 선고가 났어요. 선고 났는지도 모른 거예요. 왜냐하면 상고심 2주를 놓쳤거든요. 길 지정 신청해서 3회 쌍불이 됐다 그러면 사무실 진짜 문 닫아야 되거든요. 이 정도면. 근데 선고 난 것도 모르고 상고심도 못하고 확정이 되고 몇 개월 뒤에서야 당사자한테 알렸다는 거죠. 그것도 당사자가 연락이 와서 마지못해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이걸 두고 어떤 상대방한테 어떤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일부러 불출석해서 이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이 변호사가 이 사건보다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쓰고 다른 활동을 많이 하느라 사건을 방치하지 않았나. 자, 이 사건으로 원고가 보는 손해는 승소할 수 있었던 금액이 사라져 버렸죠. 그다음에 소송 비용을 지금 얻어맞고 있죠. 근데 이걸 다 이 원고 소송 대리인한테 받아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 원고 대리인이 이 항소심을 정상적으로 했으면 무조건 원고패를 막을 수 있었겠느냐? 이건 별개 문제예요. 그리고 이 다른 피고들에 대한 소송이 좀 무리해서 패소 가능성이 높음에도 제기를 한 부분에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어떤 협의를 하고 좀 공감대를 갖고 이렇게 피고 지정을 했다면 이 소송 비용을 맞는 부분은 변호사가 책임을 안 질 수도 있어요. 그럼 항소를 했다면 승소를 했겠느냐? 항소를 해서 진행해도 패소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소송 비용은 1심, 2심 전체에 대해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 소송 비용은 더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쌍불 취하가 됨으로써 물어줘야 되는 소송 비용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소송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피고 지정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주장을 하느냐, 이 전략적인 부분이 이게 어려운 겁니다. 소송을 다시 할 수 없느냐, 그건 안 됩니다. 이 1심 판결 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고 법원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법적 하자 없이 진행된 소송을 다시 하자 이럴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은 이 변호사가 그다음에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의 변호사들이 이 원고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만 남았고 얼마를 배상해 줄 건가 그 손해액 계산은 만만치 않다. 그 산정 자체가 어렵다. 앞으로의 과정이 험난하겠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0여 명의 가해자 가운데 한 명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어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가해자 쪽이 항소하고 권 변호사는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항소심에서 이마저 원고 패소로 변경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